최근 문구류에 대한 흥미로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필과 펜, 수첩, 스티커 같은 수많은 문구류들을 통해서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 시간에는 문구류 매니아들의 읽고 쓰고 메모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정여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펜 글씨 네, 많이 쓰세요? 많이 쓰기도 손글씨를. 하고, 그러니까 손글씨도 많이 쓰는데 역시 그래도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을 사실 더 많이 쓰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중요한 글을 쓸 때는 중요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메모할 때는 그래도 연필이나 펜이 좋더라고요. 그 삭삭하면서 연필로 네. 쓸 때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예, 뭔가 그 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그거 하나만인 것 같은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싶을 때는 그렇게 손글씨 메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특히 아날로그 손편지는. 감성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대형 서점을 자주 가는 편인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문구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전 이런 분들이, 만년필 되게 예, 좋아해서 맞아요. 만년필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요.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50개 넘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열심히 펜 카페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비슷하게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예, 이게 저는 일종의 아날로그의 반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펜이나 종이를 우리가 덜 쓸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뭐 수첩이나 종이류에 대한 소비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네. 예, 오히려 또 A4 용지 소비도 더 많아졌대요. 문서를 많이 출력하는 용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책 중에 연필깎기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연필깎기의 정석이라는 책은 정말 이게 정말 농담인가 진짠가 정말 연필 깎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네. 진짜더라고요. 진짜 연필 깎는 것에 대해서만 나오는. 예, 연필 깎을 때 쓰는 그 앞치마라든지 연필 깎는데 앞치마를 하고 연필을 깎아요? 예, 연필 깎을 때 쓰기 좋은 안경도 소개를 해주고요. 정말 이 사람은 어쩜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글도 되게 잘 쓰시는데 이 네. 연필 깎기의 정석이라는 책을 추천해준 한 작가가 이런 말을 써요. 연필 깎기의 명인인 데이비드 리스 씨를 그 사람이 만든 연필만을 이분은 쓰신대요. 그런데 주문해서 연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사람이 만드는 연필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연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발터 베냐민의 용어로 하자면 진품의 아우라를 풍긴대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연필을 나 혼자서 나만의 메모를 또 나만의 일기나 편지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수많은 이제 산업화된 어떤 상품들, 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그런 상품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것들과 다른 뭔가 세상에 하나뿐인 것에 대한 또 애착이 그것에 반해서 또 생긴 것이 아닐까. 또 최근에는 연필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네. 이분은 공학자이면서도 역사학자예요. 헨리 페트로스키라는 분의 이분의 작품인 연필이라는 책은 이따만해요. 600쪽이 넘는 연필의 역사에 대한 책인데 연필이 처음 발명된 이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사실 연필 공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집안이 연필을 정말 만들었고 흑연이나 이 연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아직도 이제 월든 오두막의 전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오두막이 그대로 있는데 물론 새로 만든 복제품이긴 하지만 거기 가니까 연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연필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게 좀 잘 안 되기는 했지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메인주의 숲으로 떠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겼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필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녔지만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모든 것을 거의 다 이제 점점 하나씩 다 버리는 삶을 미니멀리즘을 실천했지만
연필은 꼭 챙겼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쏜살같이 달아나는 동물이나 뿌리째 뽑아가기에는 너무 큰 식물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예, 스케치하거나 메모하기 위해서는 연필이 없으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작가였기 때문에 네. 그 연필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뭐 이정표도 없고 지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아마 숲에서 연필이 없었으면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것이 인류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모든 뭐 필기구가 다 중요하겠지만 연필이 가장 뭐랄까 편리하고 네. 가장 간결하고 그리고 우주에서는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연필은 가능하다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그냥 누워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워서 책 볼 때는 연필로 이렇게 해요. 그렇죠. 볼펜도 잘 안 나오고 만년필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땐 연필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연필 중에 달 탐사 뭐 기념 연필이 있는데요. 그 달 표면과 비슷하게 연필을 만들어 가지고 한정품으로 판매한 걸 제가 이렇게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메모광인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요새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책들 중에 문구류나 메모에 대한 책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아무튼 메모, 아무튼 문구 이런 책들도 있는데 이 문구류를 사기 위해서 문구류를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또 예. 이베이라고 하는 게 네.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요. 데서. 막 경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구류도 진화했기 때문에 뭐 이런 기계만 진화한 것이 아니라 네. 문구류 자체가 진화했고 일단 디자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예쁜 것들이 많이 또 더 예전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사소한 물건들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뭔가 사소한 것인데 뭐 스티커 하나를 살 수도 있고 뭐 스티커 노트 그 메모지를 살 수도 있는데 그 작은 메모지 또는 펜, 연필 하나를 사면서 뭔가 커다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것 같은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아는 책 만드는 편집자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집도 똑같고 가구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문구류를 바꾸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뭔가 인테리어를 확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네. 요새는 사실 인테리어라는 것이 책상의 인테리어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책상 위에 뭐가 놓여 있는지 내가 항상 작업하는 이 책상 위에 내가 예뻐하고 아끼는 물건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기분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문구류에 애착을 넘어서 거의 매니아적인 열정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 뭐 가심비라고 해서 네.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거든요. 문구류가. 그렇죠. 근데 항상 갖고 다니고 네. 그리고 한 번씩 꺼내서 쓸 때마다 왠지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예. 작가들이 그런 문구류에 관련된 추억이 되게 많은데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쓴 작가 로알드 달은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연필을 깎는 것이 일종의 리추얼이었대요. 의식이었대요. 그래서 딕슨 타이콘데로가라는 연필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 연필 6자루를 그러니까 6자루를 하루에 이제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뾰족하게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쓰면 되게 잘 써졌다고 하고요. 또 분노의 포도를 쓴 존 스타인백은 완벽한 연필 찾아 산만리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한 연필이 이 종이 위에서 활강하며 미끄러지는 듯한 블랙윙 602라는 연필이 있대요. 저 이거 써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네. 어떻게 종이 위에서 활강하며 미끄러지지 하면서 아마 작가가 표현을 잘한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김중혁 작가도 좋아하는 펜이고요. 그거는. 그래요? 예. 네, 김중혁 작가가 글 쓴 거 보고 저도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써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소비를 조장하는 방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는데요. 그 이번에는 브랜드는 가급적 얘기 그런데 이 문구류에 대한 애착은 어쩌면 그동안 너무나 기계화가 되고 미디어에 의존하고 이렇게 된 현대인들에게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나 그리고 손을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손을 그냥 키보드만 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쓰고
메모지를 아끼고 또 손편지를 쓰고 네. 손으로 일기를 쓰고 필사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상에서 뭐 요가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 문구류 하나를 사서 일기장 한 면을 채우고 이런 거는 내가 그 작은 노력이지만 굉장히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사장님이신데 네. 큰 기업체를 운영하세요. 그런데 그 필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필통이 정말 100명도 넘는 그 기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귀여운 필통을 갖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큰 즐거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펜을 맞아요. 쓰고 예. 노트에 메모하고 이런 게 너무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책 한 권과 그 필통을 꼭 들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도 있지만. 예. 이제 청취자 마승희 영민님께서요. 네. 갑자기 연필 모은 거 생각나서 책상 위에 연필들 꺼내놓고 있어요. 저는 불땡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네네. 그 펜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메모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까탈스럽게 따져가면서 기왕이면은 이걸 내가 사용하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내가 참 좋아. 이런 것들이 다 나름의 취향과 기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또 작가분들은 특히 이제 문구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토니 모리스는 노란색 리걸 패드 있잖아요. 가장 흔한 메모 패드. 네, 예. 얇고 그리고 틀리면은 찢어서 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줄쳐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싸고 그리고 그 필기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음. 펜으로 써도 좋고 연필로 써도 좋은데 이 노란색 리걸 패드에 토니 모리스는 책상도 잘 안 썼대요. 그냥 이렇게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쓰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예. 그래서 이런 작가마다 어떤 버릇이 있거든요. 습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문구류라는 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문구류에 대한 애착은 단지 어떤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만지고 다듬어서 만드는 세계에 대한 애착,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뭔가 문구류를 가지고 글씨를 쓰거나 이러면은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네. 내가 좀 삶을 좀 연필 꾹꾹 눌러 쓰는 것처럼 그래서 기분 좋게 사는 것 같은 제가 너무 과잉 해석하는 건가요? 좋은 거죠. 착각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만족감이 문구류는 느껴지는. 뭐세요? 제일 좋아하는 문구류. 돌발 질문. 다 좋으세요? 이거 질문을 제가 받으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이상한데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니, 예. 네. 아니요, 전 그렇게까지 막 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났던 분은 파땅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나온 거 만년필을 100년 정도 된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보고 써보라고. 그분은 손이 시커매요. 매일 만년필을 정말 많이 만지시는 분이어서 다른 사람들 것도 만년필이요, 수리도 해주시고. 맞아요. 예, 만년필을 계속 쓰다 보면 손에 묻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루 네. 종일 쓰면.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이렇게 갈 때, 그 펜을 갈 때 잉크가 안 묻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잉크를 가지고 하는데 잉크를 갈 때 안 묻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년필은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잉크를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골라서 네. 여러 가지 색깔로 써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굉장히 기분 전환할 때마다 잉크색을 바꿔가는 거. 그래서 네. 조그맣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담겨 있는 잉크를 살 수 있는 이 있는데요. 네. 그런 잉크를 사다 놓고 내가 오늘은 굉장히 연두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은 연두빛 그 잉크를 꺼내 가지고 만년필에 집어넣는다거나. 뭐 저는 오늘은 터키 블루색 좋아해요. 그런 거. 블루색. 지금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문구류를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문구류 역사를 역사에 관한 책도 만년필에 대한 책들도 시중에 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문구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책들의 공통점이 그분들이 대부분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글쓰기와 관련된 직업 아니면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직업. 그래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필기구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빨리 원고를 써야 될 때는 기계를 쓰지만 노트북을 제일 많이 쓰지만 네. 뭔가 그냥 생각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자유롭게 쓰고 싶을 때 그리고 소설가들도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인물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작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스케치 완전히 그 날것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거나 영감을 떠올릴 때는 그래도 펜이나 연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직도. 네. 청취자 9632님께서 깜짝 놀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펜 네. 얘기 즐겁습니다. 남은 거 정리하면서 팥땡 50일이라고 하는 금립 이렇게 금촉 펜 있거든요. 네. 남 줬는데 미안한 표현으로 김성환님 드릴 걸. 어머나. 에고 저도 노트 필기구 등등 너무 좋아해서 모아둔 필기구 모두 정리하고 서글퍼서 지금 어디 아주 값싼데 그 브랜드에서 3,000원짜리 만년필 샀습니다. 이런 결국에는 또 사게 되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는 너무 많이 모으면 이게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건 항상 책상 위에 놔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만년필인데 아직도 못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네. 그 만년필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모으시고 있는 걸 딱 들키셨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문구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일종의 좀 노스텔지아 같은 향수 같은 걸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향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예전에는 CD나 LP 음반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사라질 거라고 봤는데 다시 또 부활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자책이 나오면 종이책이 죽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종이책의 아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이렇게 책을 판매하는 여러 서점에서 이제 굿즈라고 불리는 네. 예, 굿즈가 사실 문구류에 대한 애착을 더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책을 사면 뭐 메모지도 주고 수첩도 주고 또 뭐 북엔드 이런 것도 주고 네. 여러 가지 굿즈라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문구류라는 것이 사실 종류가 더 많아지고 진화했고요. 또 그와 발맞춰서 디자인도 진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구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뭔가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아날로그적인 삶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문구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읽고 쓰는 삶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작가님 얘기하면서 훨씬 더 자극받았어요. 또 뭘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궁리가 생기는데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있는 거를 청취자분들도 잘 쓰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것 너무 같습니다. 많이 하지 말고요.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효월 작가와 함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슬로건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슬로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6580님 놓치면 섭섭한 세상 이야기 김성환의 시사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599님 감성과 이성 사이 김성환의 시사야. 그리고 8587님 아플 때 찾는 건 의사야. 세상을 알고 싶을 땐 김성환의 시사야.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8222님 진실된 시사 거짓 없는 시사 당신을 위한 김성환의 시사야. 8108님 퇴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시사로 깊어지는 반 김성환의 시사의 완성 김성환의 시사야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콩을 통해 참여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비공개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